1장 기체의 성질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은 2강 이상기체와 3강 실제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2강 이상기체 중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1절에서는 기체란 무엇인지,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 기체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기체의 법칙과 이 기체의 법칙들로부터 이상기체 상태식은 어떻게 유도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2-3절에서는 혼합기체의 경우는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혼합기체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 기체의 성질입니다. 기체는 물질 중에서 물질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체 중에서 가장 단순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기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단순한 상태이냐 하면 거의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기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기체는 가장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아주 빠르게 운동합니다. 이 운동은 연속적이면서도 무질서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따른 속력은 온도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기체는 PVTN, 앞장에서 배운 연력학 기본 변수인 PVTN의 함수로 나타내지고, 비록 기체가 거의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독립적이지는 않고 거의 완전하다. 즉 어느 정도는 상대방 옆에 있는 기체 분자들로부터 인력이나 반발력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것을 완전하게, 거의 완전하게가 아니라 완전하게 독립적이다 하고 가정해서 다루는 것이 이상기체입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분자 간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다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낸 그러한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상기체라는 것은 기체인데 완전하게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완전히 제거된 그러한 성질을 갖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체들의 법칙과 이상기체 상태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기체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나 일반화학에서 배웠듯이 기체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칙이 주로 작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을 보면 기체의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부피는, 기체의 부피라는 것은 압력을 가하면 부피는 감소하죠. 따라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부피는 압력분의 1에 P분의 1에 비례한다 하고 이렇게 식으로 간결하게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P를 좌변으로 옮기면 PV가 될 테고, 그리고 이 비례 관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코를 쓰면 PV는 특정한 값, 어떤 값, 상수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보일의 법칙 관계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교재에 있는 그림 2.1의 가와 나와 같은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가는 Y축을 압력 P로, X축을 부피 V로 두 개의 변수로 해서 나타내면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감소하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증가하죠. 이런 관계들을 압력과 부피 관계로 쭉 나타내면 이와 같은 형태들의 곡선이 나타나고 곡선으로 표현이 되고 이 각각의 곡선은 앞에서 보다시피 P 곱하기 V는 상수로서 상수는 온도에 의존한다고 했죠. 온도가 상승하면 높은 온도에서는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는 양이 압력 상승에 따른 부피 감소량이 온도가 낮을 때보다 더 크게 되죠. 그리고 같은 온도에서는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 그래프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을 때에 나타내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그림 나를 보면 압력과 부피분의 1을 도시한 것인데 위의 식에서 부피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압력 P는 상수 곱하기 V분의 1이 되죠. 압력 P는 상수 곱하기 V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V분의 1을 X축에 두면 Y꼴 A, X의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상수가 기울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와 V분의 1은 P와 V의 1차 함수가 되고 기울기가 상수인 그런 값으로서 1차 함수 관계니까 직선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 직선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급하게 변함으로써 상수값이 커지게 돼서 높은 온도에서는 기울기가 가파른 그러한 직선이 낮은 온도에선 기울기가 완만한 그러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샤를의 법칙인데 샤를의 법칙은 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즉 온도가 변화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샤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다시피 어떤 기체, 고무공에 열을 가하면 부피는 팽창하지요.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이걸 다시 비례를 이퀄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당한 비례 상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비례 상수를 곱해주면 V꼴 상수 곱하기 T라는 이러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압력이 일정하게 고정해 놨을 때의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면 즉 단단한 공 안에 단단한 쇠공과 같은 곳에 그곳에 기체를 넣어놓고 온도, 열을 가하면 그때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압력은 온도에 비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퀄 관계를 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비례 상수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P 이퀄 상수 곱하기 T라는 그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겠죠. 다시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도표로 그려보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 2.2가 되겠는데 2.2에서 온도와 기체의 부피 및 압력 관계는 부피 V를 온도 T로 도시하면 부피 V와 온도 T와의 관계를 도시하면 부피 V는 V 이퀄 상수 곱하기 T니까 기울기가 상수인 그러한 직선 관계가 얻어지고 1차 함수 관계가 얻어지고 이때 기울기는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고 압력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한 그러한 직선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압력 P와 온도 T 간의 관계는 온도 T과의 관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P 이꼴 상수 곱하기 T니까 P와 T는 일차 함수 관계고 따라서 직선으로 나타나며 둘 사이의 관계는 직선으로 나타나며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부피가 작을수록 작은 세공에 들어있는 경우일수록 그 압력 증가는 가파르고 큰 공에 들어있는 기체일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에 따른 압력에 대한 기울기는 만만한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피 V와 온도 T에 따른 직선들은 특정 압력, 일정한 압력의 어떤 특정 압력에서의 직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압선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는 특정 부피에서의 압력과 온도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직선들을 등부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와 압력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면 온도 변화, 델타 T에 따른 에너지 변화는 우리 앞에서 이미 1강에서 보았다시피 열량 Q는 C 델타 T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량 Q는 C 델타 T 해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압력이나 부피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는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것은 그때 에너지 변화는 2일로 나타나죠. 일정한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에 의한 에너지는 2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것도 1강에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었던 W는 equal 마이너스 P 델타 V로 해서 얻어지면 되는데 부피가 일정할 때는 그때 에너지 변화는 2일에 대한 것은 P 마이너스 P 델타 V에서 부피가 일정하다 하는 것은 델타 V가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P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는 그때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는 얘기죠. 부피 일정 조건에서 그러면 부피 일정 조건에서 거기에 따른 에너지 변화는 2일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뭐로 전부 나타나게 되겠어요? 열로 나타나게 되겠죠. 세 번째 기체 법칙이 아보가드로 원리인데 아보가드로 원리는 어떤 공에다가 고무공에 공기를 더 넣었어. 즉 기체 분자를 더 넣으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쭈글쭈글한 공에 공기를 더 집어넣으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기체 입자수, 즉 몰수에 비례한다 하는 관계를 아보가드로 원리로 하고 이건 역시 이퀄 관계를 맺어주려면 거기에 따르는 적당한 비례 상수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V는 상수 곱하기 N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상수는 압력과 온도 두 가지 모두에 의존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보일의 법칙, 샤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원리를 한꺼번에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이 기체 상태식이고 그 중에서 이상적인 기체에 대한 상태식은 이상기체 상태식이라고 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의 세 가지 현상, 보일의 법칙, 샤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원리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면 보일의 법칙은 V는 P분의 1에 비례하고 샤의 법칙은 V는 온도 T에 비례하고 아보가드로의 원리는 V는 몰수 N에 비례하는 것이었죠.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치면 좌변은 V가 될 테고 우변은 P분의 1, T, N을 모두 합치면 P분의 NT가 되겠죠. 따라서 V는
P분의 NT에 비례하는 것이고, 이 비례 상수를 R이라고 해가지고 R이란 기호를 사용해서 R을 도입하고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이것을 제거하고 이퀄 관계를 넣으면 P를 V로 넘겨서 이퀄 관계를 넣으면 PV는 NT에다가 상수 R을 집어넣으면 PV는 nRT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상기체 상태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R값들, 기체상수 R값들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표 2.1을 보면 SI 단위인 줄 K-1, 몰-1을 쓰면 그때 R값은 8.31447입니다. 여러분들은 8.314까지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R은 8.314 줄 K-1, 몰-1이다. 그 다음에 리터 바 K-1, 몰-1을 쓸 때는 이러한 값을, 리터 기압 K-1, 몰-1 쓸 때는 왼쪽과 같은 값을,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화학이나 고등학교 화학 때 외워두었던 값일 것입니다. 즉 0.082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0.082는 10-2승, 8.2 곱하기 10-2승이지요.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의 속표지, 여기를 겉표지라고 하고 이 겉표지 바로 뒷장을 속표지라고 합니다. 이 속표지를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시로 찾아서 계산할 때 써야 되는 그런 값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 8.314 줄 K-1 몰-1은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요 값은 이미 여러분들이 외워 나왔겠죠. 그럼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1 초기 부피가 1500m 3승인 기체를 0도씨에서 25도씨까지 가열했어요. 온도가 0에서 25도씨로 올랐고 압력은 1.0바에서 10바로 증가시켰다. 압력은 1에서 10바로 변화했고 이랬을 때 최종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 기체 변화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보일의 법칙, 샤의 법칙 이런 것을 일일이 외워서 적용할 필요는 없고 이상기체 상태식을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끔 변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 여기서 부피 변화하고 온도 변화했고 압력 변화했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은 것이 PV 이퀄 nRT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R과 N이죠. R은 본래 상수니까 변하지 않고 여기 기체의 몰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식 PV 이퀄 nRT에서 N과 R을 제거하면 PV 이퀄 상수 곱하기 T가 되겠죠. 이퀄 관계를 놔두기 위해서 상수는 그냥 둡니다. 그래서 P와 V와 T 세 가지만 변했기 때문에 이 식은 이렇게 간결해지고 그러면 이때 t를 좌변으로 넘기면 우변의 변수 t를 좌변으로 넘기면 t분의 pv는 상수 이렇게 되겠죠. 상수가 됐다. 어떠한 것이 상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 값들이 변해서 어떠한 조합이 되든지 간에 그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상수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처음 값들 그거를 TI, PI, VI라고 하고 나중 값들 TF, PF, VF라고 하면 TI분의 PI, VI 한 것과 TF분의 PF, VF 한 것은 항상 이 값이 상수고 이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두 값이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중 부피이기 때문에
앞에 식을 VF에 대해서 정리하면 VF는 TI분의 PI, VI, 그 다음에 왼쪽에 있던 TF, PF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PF분의 TF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TI분의 PF는 PI, VI, TF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고, 그래서 각각의 값을 이제 주어진 문제로부터 차례차례 집어넣으면 되겠죠. PI, 초기 압력이 1.0 곱하기 15승 파스칼이었고 1바니까 1.0 곱하기 15승 파스칼이 되고, 초기 부피는 1500m 3승이었고 나중 온도는 25도씨니까 273 플러스 25K가 되고, 초기 온도는 0도씨니까 273.15K가 되고, 나중 압력은 10바니까 10.0 곱하기 15승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숫자부터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계산해보고 그 단위가 원하는 단위가 나오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즉 부피, V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 단위를 다 정리하면 뭐가 되어야 한다? 부피 단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위부터 보면 PA, 파스칼, 파스칼 지워지고 K, K 지워지고 남는 게 메타 3승이죠. 메타 3승은 부피 단위니까 구하고자 하는 이 숫자들을 계산하면 구하고자 하는 부피가 얻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이 숫자들을 계산하면 16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0 메타 3승, 나중 부피는 160 메타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0도씨에서 25도씨로, 압력은 1바에서 10바로 이렇게 높아졌을 때 부피는 1500m 3승에서 160m 3승으로 수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로 혼합기체의 성질입니다. 혼합기체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기체를 혼합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성분들이 전체 압력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전체 압력이라는 것은 각 성분 기체들의 압력의 합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각 성분들은 전체 압력에 얼마나 기여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몰 분율은, 그래서 이 혼합기체의 기여분 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몰 분율이라는 것이고, 몰 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몰수 중에서 각 성분들이 차지하는 몰수 비를 몰 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체, J라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몰수 중에 그 성분 기체의 몰수, 즉 N 토탈분의 NJ는 비율이 되고 그것이 XJ라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몰 분율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 몰수는 각각의 기체들, A 기체의 몰수 더하기 B 기체의 몰수 더하기 C 기체의 몰수 등등등 하면 전체 몰수가 되겠죠. 그러면 몰 분율은 전체 몰 분율인 1이 되고, 전체는 1이 되고, 그 각각의 몰 분율을 차례차례 더하면 그것이 전체 몰 분율이고, 그 몰 분율은 항상 값이 1이어야 되겠습니다. 예제 2.2를 보겠습니다. 어떤 천연가스 135g이 CH4, 메테인이 15g, C2H6, 에테인이 40g, C3H8, 프로페인이 80g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각 구성 성분의 몰 분율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풀이를 보시면 몰 분율은, 전체 몰 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성분의 물질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몰 분율의 정의 시계를 사용해서 몰 분율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물질들의 몰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각 성분의 몰수는 CH4, 메테인의 경우는 15g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15g이 들어있는데 메테인의 분자량을 보면 메테인은 C가 12고 H가 각 그 원자량이 1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16g 되겠죠. 1몰당 16g의 분자량이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먼저 정리하면 15 나누기 16몰 마이너스 1이니까 몰 마이너스 1이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면 몰이 되겠죠. 그래서 15 나누기 16 하면 0.9375몰이 되겠습니다. C2H6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40g이 있는데 C2H6의 분자량은 탄소가 2개, 수소가 6개 있기 때문에 30이 되고, 그래서 30분의 40을 계산하면 1.333몰이 되고, C3H8의 경우는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니까 전체 44가 되고, 그래서 80g을 44g 몰-1로 나누면 1.818몰이 되겠습니다. 각 성분의 몰수는 이와 같이 얻어졌고, 그럼 전체 몰수는 각 성분의 몰수를 더하면 되니까 전체 몰수 NTOT는 0.9375몰 플러스 1.333몰 플러스 1.818몰 하면 되겠죠. 이게 4.089몰이 되겠어요. 그러면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각 성분의 몰수를 하니까 CH4의 경우는 0.9375몰 나누기 4.0989몰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먼저 정리해주면 0.22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C2H6는 1.333몰 나누기 전체 몰수 4.089몰 하면 되겠죠. 그러면 0.32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3H8 마찬가지로 1.818몰 나누기 4.089몰 하면 0.445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턴의 분합법칙, 혼합기체의 성질에 해서 분합법칙을 보면 어떤 공에, 쇠공에 질소로 채워진 쇠공, 쇠공이라는 얘기는 단단한 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쇠공을 썼고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다. 즉 일정 부피 조건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알곤 기체를 더 넣었어요. 그럼 공 안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들의 압력의 합이기 때문에 그 특정 성분 기체의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자신의 몰 분율을 나타내주면 되죠. 그래서 분합의 정의는 PJ는 XA, P2TOT가 되고, 각 전체 압력이라는 것은 각 기체들의 압력의 합이기 때문에 각 압력은 PA는 XA, PTOT가 되니까 전체 압력 PTOT는 각각의 성분 기체들의 몰 분율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압력을 곱해주면 마찬가지 값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분합법칙이라고 합니다. 분합법칙은 전체 압력은 각각의 기체 압력의 합이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체의 압력은 XA 분합의 정의를 통해서 XA PTOT 플러스 XB PTOT 플러스 XC PTOT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분합법칙입니다. 부분 압력은, 그러면 기체 압력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해요? 아보가드로의 원리에서 기체 분자의 입자수, 즉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었죠. 그러므로 전체 압력은 V분의 NT, PV equal nRT에서 전체 압력은 V분의 전체 몰수를 곱해서 NTOT, RT 하면 되고, 각각의 기체의 압력은 V분의 그 기체의 몰수 곱하기 RT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또 보겠습니다. 예제 2.3. 예제 2.2에서 계산된 천연가스를 이상기체로 가정했다. 이때 이 기체들이 595ml 용기에 들어있을 때 첫 번째로는 상온에서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을 구해보고 두 번째는 전체 압력을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각 성분 기체들이 상온에서의 압력을 이상기체 상태식을 사용해서 구한 다음에 전체 압력은 분압법칙을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식을 압력에 대해서 정리하면 앞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 P는 V분의 nRT가 될 테고, 각 성분 기체의 압력은 P equal V분의 nRT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PCH4는 메탄의 경우는 몰수가 0.9375였어요. 그래서 부피 595 곱하기 10-3승 리터를 넣고 그 다음에 몰수 N R은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수업 표지에서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와 맞는 그 값을 찾아보면 8.314 곱하기 10 리터 바 K-1 몰 -1 되고 온도는 상온이니까 298.15K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위들을 먼저 정리해보면 몰 -1 지워지고 K-1 K 지워지고 그 다음에 L 리터 지워지고 그러면 남는 게 바가 되겠죠. 압력 단위 바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과 잘 일치되겠구나. 압력을 구하는 거니까 단위는 바가 되는 것으로 잘 맞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면 39.1이 나와요. 이 단위는 바가 되겠죠. 똑같이 C2H6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C2H6는 아까 1.333몰이었으니까 N에 1.333몰을 넣고 똑같이 계산하면 55.5바가 되고 C3H8의 경우에는 1.818몰 요것만 바꿔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75.7바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압력은 각각의 압력의 합이니까 분압법칙에 의해서 PTOT는 PCH4, C2H6, C3H8을 각각 더해주면 39.1, 55.5, 75.7 단위는 바이고 다 더하면 170바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강 이상기체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